연말이면 지금 재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 아마 저간만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캄캄한 밤, 수거차가 상가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위에 파란 봉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수거통에 버려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봉지에 넣어 버린 겁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해 무게를 재면 위탁업체는 수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 수거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거의 알고도 원래 수거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거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쓰레기 수거와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민간 위탁. 수거해야 할 쓰레기 종류가 늘어날 때마다 전주시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줬고 결국 업체 수는 14개로 늘어났습니다. 빨리 용역화하기 위해서 용이한 방식이 아마 성상별이었다고 생각이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작년 용역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전주시만 유일하게 이 성상별로 이렇게 고집하고 있거든요. 업체 난립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업체 수를 조정해보려 해도 이제는 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위탁업체가 운영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저는 당연히 쉽게 말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사이 청소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근로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에 대해서 2년마다 불안에 떨고, 그리고 매번 펄쩍서는 이제 그런 거 갖고 고용 승계 해주는 많은 그런 걸로 나오고. 세금으로 모든 운영비를 주면서도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오히려 업체 눈치만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소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가 청소 민간 위탁을 무려 14개의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가 정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위탁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마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리고 남준희 변호사와 함께 전주시 청소행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처장님.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 전주시 청소가 거의 지금 위탁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가, 이게? 일단 청소 위탁은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1995년 1월부터 이제 환경부가 분리배출이니까 재활용품과 일반 생활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쓰레기들을 위탁이나 대행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위탁과 대행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위탁은 처음에 이 청소 업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을 이렇게 원가 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산정을 해서 위탁비를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대행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청소 차량, 그리고 인건비 등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가 산정을 해서 일정 금액 정해서 주고 운영만 하게 만드는데요.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이런 대행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전주시는 1982년부터 한 업체에 이제 공동주택의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하게 됐고요. 89년도에 또 한 업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4개에 가까운 처리업체가 위탁이 된 것은 2005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까지 이제 분리배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4개로 늘어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 변호사님, 지금 전주시가 직접 지금 직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 업무를 준 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비용도 줄이고 업체 수도 지금 14개나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무엇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전주시에서 청소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그 위탁업체의 기술력이라든가 자본, 그리고 위탁업체의 그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으로 선정된 업체가 탈락하고 또 2순위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네.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위탁업체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그 미화원들의 그 파업이 2009년과 2010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전주시 의회에서는 이 그 2012년 10월 말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공개 입찰 경쟁을 해라라고 네. 전주시에 공고를 했지만 전주시 행정적인 절차 문제하고 또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개 경제 입찰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처장님. 그럼 예. 결국은 말이죠. 예.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 예. 또 그리고 이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문제. 예. 요게 쟁점인 것 같은 생각이 예, 예. 드는데 예. 전주시 이제 위탁, 청소 위탁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예.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청소업체가 지금 14개라고 그랬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시민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여서 청소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보는데 예. 이분들이 어떤 그 노동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또 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건 잘 모르죠. 그냥 예, 청소하고 가는 것만 알고 예, 있으니까. 14개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요. 예. 앞서 화면에서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우리 전주보다 면적이 넓고요. 그럼 네. 인구가 좀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도 61만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희보다 뭐 무려 그 10개가 적은 곳인데, 이렇게 해서 뭐 쓰레기 발생량이 적냐, 그것도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 전주가 쓰레기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면적이 넓다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쓰레기는 크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네. 그 다음에 그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리고 대형 폐기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성상별로 처리를 하는 건 효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처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또 권역별까지 다 나눠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4개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위탁사업비가 당연히 좀 많아질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화면에서 봤듯이 지난해 위탁사업비로 246억을 지급을 했는데요. 위탁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행정에 관한 업무 처리에 관한 모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인건비겠죠. 예, 그 다음에 아마 차량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의 그 업체 위탁 소속 직원이 480명인데요. 천안 같은 곳은 4개 업체에서 242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으로 보면 천안 같은 경우가 12만 톤이고요. 우리 전주는 16만 톤입니다. 예를 들면 인원 네. 차이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큰 차이는 없군요. 예, 한 4만 톤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10개나 더 들리고 인원을 이게 2배로 더 쓸 정도로 우리가 배출량이 많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 시간이 짧은 환경 미화원의 고용 숫자를 좀 늘려서 좀 인건비 명목으로 민간 위탁비, 그러니까 원가를 좀 더 부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좀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남 변호사님. 이 위탁 원가가 산정된 대로 인건비가 이제 지급되지 않아서 환경미화원들이 말이죠. 네. 불만이 많이 있고 또 좀 파업도 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원가 산정을 해서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 전주시에서 정한 원가의 87, 8% 정도의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총액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해놓고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어떻게 지급하라라고 정해놓고 있지 않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전주시에서 정한 원가의 87, 8%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책정해서 원가에 정한 인건비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고 회사 측에 불만을 제기하고 또 파업에 이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에서 비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예. 싸게 입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건비를 돌려서 딴 데 썼다 지금 이런 이야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이제 전용을 한 셈이군요. 항목을. 이를테면 그렇다고 봐야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용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가는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시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